때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던 조선 중기, 한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집에는 영의정 최민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의 굳건한 버팀목이었으나 야심에 찬 반대파 세력, 특히 세자의 외숙부이자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의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박원익 대감은 최민준과 그의 영민하고 강직한 외아들 최진우를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겉으로는 온화한 선비였으나 남몰래 익힌 뛰어난 무예와 비상한 지략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 반듯한 이목구비, 검은 머리카락과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남모를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에게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 진혁이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갇혀 살던 진혁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최민준 대감조차 체면을 이유로 진혁의 죽음을 쉬쉬했고 이는 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진우를 향한 암살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해가자 그는 죽은 동생 진혁의 존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구해온 염색약으로 금발머리로 위장하고 때로는 병약한 형 진우로 때로는 냉소적인 동생 진혁으로 행세하며 적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한 것입니다. 이 비밀 계획은 충직한 호위대장 이 대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박원익 대감과 손을 잡은 비밀 암살 조직 검귀단이 있었습니다. 수장 검귀균 사부는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선 최고의 여성 자객으로 불리는 홍설이라는 애틋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날카롭고 슬픈 눈매, 민첩하고 치명적인 몸놀림을 지닌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탐관오리에게 부모를 잃고 동생 민기마저 잃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복수심과 생존 본능으로 검귀단에 들어가 최고의 자객이 되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 최진우의 숨통을 끊어라. 서리는 진우가 안동 김현령의 딸 수연과 정략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검귀단은 김현령을 협박해 딸 수연을 인질로 잡고 서리가 가짜 신부로 위장하여 최진우의 집에 잠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은 서리가 한양의 최 대감 댁에 도착하자 모두 그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신랑 최진우는 지병을 핑계로 마중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에 서리는 의심했지만 일단 신부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소매 속에는 날카로운 단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어둠을 틈타 진우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없이 피를 묻혀왔지만 이번 임무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 앞 하인을 제압하고 몰래 들어서려 할 때 누군가 번개처럼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남자의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 서양인처럼 밝은 금발에 장난기 가득한 눈빛. 니시오. 나는 최진우의 쌍둥이 동생, 최진혁이라 하오. 아름다운 형수님께서 첫날 밤부터 형님 침소에 몰래 드시려 하다니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으신게요. 서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자가 진우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비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먼저 거둘 것이다. 형수님, 그 흉한 것은 잠시 넣어두시지요. 어차피 형님은 지금 병으로 골골대고 있으니 내가 잠시 말똥무나 되어 드리리다. 그는 서리의 칼날을 교묘히 피하며 오히려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과연 병색이 완연한 검은 머리의 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금발의 진혁과 병약한 진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부인, 몸이 좋지 않아 결례를 범했소. 이리 가까이 오시오. 서리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다가갔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서리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침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첫날 밤부터 부인을 외롭게 하여 미안하오. 오늘 그 한을 풀어드리리다. 서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예상외의 힘에 놀라 저항했지만 진우는 능숙하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더니 다 거짓이었습니까?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아팠던 몸이 거짓말처럼 나았소이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맙시다. 서리는 자객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그의 뜨거운 품에 안겼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격정적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여전히 병약한 척 연기하며 서리의 암살 시도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독이 든 탕약을 건네자 그는 그녀에게 먼저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드시면 내 마음이 놓이겠소. 그는 그녀의 입에 탕약을 머금게 한 뒤 깊은 입맞춤으로 나누어 마시는 척하다가 둘 다 뱉어버리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서리는 그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금발의 진혁, 진우, 이 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저물수록 향이 짙어진다. 금발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받고 자랐소. 윤 사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오. 형 진우를 함께 독살합시다. 서리는 그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일단 협조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가에 인사를 가야겠소? 얼마 후 진우는 안동으로 향했고 서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몰래 검귀단에 쪽지를 보내 김현령에게 진우를 사냥터로 유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동에 도착하자 딸의 안위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김현령은 마지못해 진우 일행을 사냥터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냥터에는 산적으로 위장한 검귀단 자객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병약한 척하던 진우는 날렵한 몸놀림과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자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진우의 호위대까지 나타나 검귀단을 몰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객 하나가 분노에 차 김현령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져 화살을 대신 맞았습니다. 충격으로 서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진우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둘은 절벽 중턱의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단둘이 남게 된 밤, 진우는 더 이상 병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강하셨군요. 나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소.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위험에 빠뜨렸군요. 나 역시 부인처럼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소?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무사히 구출되어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 창밖으로 주먹밥을 훔치다 붙잡힌 굶주린 아이를 본 진우는 가마를 멈추었습니다. 가마를 멈추어라. 아이 대신 내가 값을 치르겠다. 병영으로 데려가 배불리 먹이거라. 그 다정한 모습의 서리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어린 동생 민기를 잃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리는 검귀단으로 돌아가 윤사부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화살을 대신 맞음으로써 진우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을 벨 기회만 노리면 됩니다. 진혁과 협력하여 속히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라. 진우는 서리를 위해 한양 근교에 운치 있는 별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별채 앞마당에서 목검을 들고 서로의 무예를 겨루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에 완전히 매료된 서리는 격렬한 검무 끝에 충동적으로 그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서리는 진우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변방순찰을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이 비밀리에 최 대감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서리는 시장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담을 넘어 집안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원익 대감은 금발의 진혁, 진우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계집, 설애에게 빠져 시간을 끌 셈인가? 그 계집이 가짜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네. 자네나 진우나 그 계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 워. 박원익의 말을 듣는 순간 서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발의 진혁은 진우의 위장이었고 진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서리는 배신감과 함께 진우의 치밀함과 깊은 슬픔에 대한 연민, 그리고 더욱 강렬해진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윤사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장님, 최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동생은 그의 위장이었습니다. 윤사부는 경로했지만 서리의 눈물 어린 고백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호위대와 함께 검귀단의 아지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리는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처음부터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현령의 딸이 아닌 당신을 해하려던 자객입니다. 나 역시 처음부터 아픈 척하며 부인을 속였소. 내 쌍둥이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소. 내가 부인을 더 많이 속인 셈이요. 설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 자를 베고 나와 함께 가자. 수장님,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을 사랑합니다. 윤사부는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딸처럼 아꼈던 서리를 차마 해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호위대가 활을 겨누었지만 서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면서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과 그의 추종자들은 체포되어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원익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김현령의 진짜 딸 수연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최민준 대감과 세자의 자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리는 진우가 마련해준 별채에서 진우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서구 한 마리가 날아와 서리의 팔에 앉았고 다리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윤사부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민기가 살아있으며 오래전 윤사부가 구해 시장 상인으로 키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돌려보낸다는 말과 함께 서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 민기와 재회했습니다. 진우 역시 기쁜 마음으로 처남이 될 민기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는 운치 좋은 집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진우와 설애,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동생 민기.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칼날보다 강하고 달빛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던 조선 중기, 한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집에는 영의정 최민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의 굳건한 버팀목이었으나 야심에 찬 반대파 세력, 특히 세자의 외숙부이자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의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박원익 대감은 최민준과 그의 영민하고 강직한 외아들 최진우를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겉으로는 온화한 선비였으나 남몰래 익힌 뛰어난 무예와 비상한 지략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 반듯한 이목구비, 검은 머리카락과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남모를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에게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 진혁이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갇혀 살던 진혁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최민준 대감조차 체면을 이유로 진혁의 죽음을 쉬쉬했고 이는 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진우를 향한 암살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해가자 그는 죽은 동생 진혁의 존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구해온 염색약으로 금발머리로 위장하고 때로는 병약한 형 진우로 때로는 냉소적인 동생 진혁으로 행세하며 적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한 것입니다. 이 비밀 계획은 충직한 호위대장 이 대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박원익 대감과 손을 잡은 비밀 암살 조직 검귀단이 있었습니다. 수장 검귀균 사부는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선 최고의 여성 자객으로 불리는 홍설이라는 애틋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날카롭고 슬픈 눈매, 민첩하고 치명적인 몸놀림을 지닌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탐관오리에게 부모를 잃고 동생 민기마저 잃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복수심과 생존 본능으로 검귀단에 들어가 최고의 자객이 되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 최진우의 숨통을 끊어라. 서리는 진우가 안동 김현령의 딸 수연과 정략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검귀단은 김현령을 협박해 딸 수연을 인질로 잡고 서리가 가짜 신부로 위장하여 최진우의 집에 잠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은 서리가 한양의 최 대감 댁에 도착하자 모두 그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신랑 최진우는 지병을 핑계로 마중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에 서리는 의심했지만 일단 신부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소매 속에는 날카로운 단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어둠을 틈타 진우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없이 피를 묻혀왔지만 이번 임무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 앞 하인을 제압하고 몰래 들어서려 할 때 누군가 번개처럼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남자의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 서양인처럼 밝은 금발에 장난기 가득한 눈빛. 니시오. 나는 최진우의 쌍둥이 동생, 최진혁이라 하오. 아름다운 형수님께서 첫날 밤부터 형님 침소에 몰래 드시려 하다니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으신게요. 서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자가 진우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비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먼저 거둘 것이다. 형수님, 그 흉한 것은 잠시 넣어두시지요. 어차피 형님은 지금 병으로 골골대고 있으니 내가 잠시 말똥무나 되어 드리리다. 그는 서리의 칼날을 교묘히 피하며 오히려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과연 병색이 완연한 검은 머리의 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금발의 진혁과 병약한 진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부인, 몸이 좋지 않아 결례를 범했소. 이리 가까이 오시오. 서리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다가갔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서리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침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첫날 밤부터 부인을 외롭게 하여 미안하오. 오늘 그 한을 풀어드리리다. 서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예상외의 힘에 놀라 저항했지만 진우는 능숙하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더니 다 거짓이었습니까?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아팠던 몸이 거짓말처럼 나았소이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맙시다. 서리는 자객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그의 뜨거운 품에 안겼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격정적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여전히 병약한 척 연기하며
서리의 암살 시도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독이 든 탕약을 건네자 그는 그녀에게 먼저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드시면 내 마음이 놓이겠소. 그는 그녀의 입에 탕약을 머금게 한 뒤 깊은 입맞춤으로 나누어 마시는 척하다가 둘 다 뱉어버리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서리는 그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금발의 진혁, 진우, 이 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저물수록 향이 짙어진다. 금발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받고 자랐소. 윤 사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오. 형 진우를 함께 독살합시다. 서리는 그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일단 협조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가에 인사를 가야겠소? 얼마 후 진우는 안동으로 향했고 서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몰래 검귀단에 쪽지를 보내 김현령에게 진우를 사냥터로 유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동에 도착하자 딸의 안위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김현령은 마지못해 진우 일행을 사냥터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냥터에는 산적으로 위장한 검귀단 자객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병약한 척하던 진우는 날렵한 몸놀림과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자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진우의 호위대까지 나타나 검귀단을 몰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객 하나가 분노에 차 김현령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져 화살을 대신 맞았습니다. 충격으로 서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진우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둘은 절벽 중턱의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단둘이 남게 된 밤, 진우는 더 이상 병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서방님은 강하셨군요. 나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소.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위험에 빠뜨렸군요. 나 역시 부인처럼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소?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무사히 구출되어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 창밖으로 주먹밥을 훔치다 붙잡힌 굶주린 아이를 본 진우는 가마를 멈추었습니다. 가마를 멈추어라. 아이 대신 내가 값을 치르겠다. 병영으로 데려가 배불리 먹이거라. 그 다정한 모습에 서리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어린 동생 민기를 잃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리는 검귀단으로 돌아가 윤사부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화살을 대신 맞음으로써 진우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을 벨 기회만 노리면 됩니다. 진혁과 협력하여 속히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라. 진우는 서리를 위해 한양 근교에 운치 있는 별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별채 앞마당에서 목검을 들고 서로의 무예를 겨루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에 완전히 매료된 서리는 격렬한 검무 끝에 충동적으로 그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서리는 진우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변방순찰을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이 비밀리에 최 대감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서리는 시장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담을 넘어 집안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원익 대감은 금발의 진혁, 진우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계집, 설에,에게 빠져 시간을 끌 셈인가? 그 계집이 가짜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네. 자네나 진우나 그 계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 워.
박원익의 말을 듣는 순간 서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발의 진혁은 진우의 위장이었고 진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서리는 배신감과 함께 진우의 치밀함과 깊은 슬픔에 대한 연민, 그리고 더욱 강렬해진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윤사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장님, 최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동생은 그의 위장이었습니다. 윤사부는 경로했지만 서리의 눈물 어린 고백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호위대와 함께 검귀단의 아지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리는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처음부터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현령의 딸이 아닌 당신을 해하려던 자객입니다. 나 역시 처음부터 아픈 척하며 부인을 속였소. 내 쌍둥이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소. 내가 부인을 더 많이 속인 셈이요. 서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 자를 베고 나와 함께 가자. 수장님,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을 사랑합니다. 윤사부는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딸처럼 아꼈던 서리를 차마 해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호위대가 화를 겨누었지만 서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면서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과 그의 추종자들은 체포되어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원익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김현령의 진짜 딸 수연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최민준 대감과 세자의 자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리는 진우가 마련해준 별채에서 진우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서구 한 마리가 날아와 서리의 팔에 앉았고 다리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윤사부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민기가 살아있으며 오래전 윤사부가 구해 시장 상인으로 키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돌려보낸다는 말과 함께 서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 민기와 재회했습니다. 진우 역시 기쁜 마음으로 처남이 될 민기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는 운치 좋은 집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진우와 설애,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동생 민기.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칼날보다 강하고 달빛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던 조선 중기, 한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집에는 영의정 최민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의 굳건한 버팀목이었으나 야심에 찬 반대파 세력, 특히 세자의 외숙부이자 영중추부사 박원익 대감의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박원익 대감은 최민준과 그의 영민하고 강직한 외아들 최진우를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겉으로는 온화한 선비였으나 남몰래 익힌 뛰어난 무예와 비상한 지략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 반듯한 이목구비, 검은 머리카락과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남모를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에게는 금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 진혁이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갇혀 살던 진혁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최민준 대감조차 체면을 이유로 진혁의 죽음을 쉬쉬했고 이는 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진우를 향한 암살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해가자 그는 죽은 동생 진혁의 존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구해온 염색약으로 금발 머리로 위장하고 때로는 병약한 형 진우로
때로는 냉소적인 동생 진혁으로 행세하며 적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한 것입니다. 이 비밀 계획은 충직한 호위대장 이 대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박원익 대감과 손을 잡은 비밀 암살 조직 검귀단이 있었습니다. 수장 검귀균 사부는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선 최고의 여성 자객으로 불리는 홍설이라는 애틋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날카롭고 슬픈 눈매, 민첩하고 치명적인 몸놀림을 지닌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탐관오리에게 부모를 잃고 동생 민기마저 잃었다고 생각한 그녀는